안녕하십니까. 한국후견협회 이사 전창훈입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이 후원하는 미리 준비하는 즐거운 노후 강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신탁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에 노인분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치매 노인분의 사례였습니다. 제가 직접 후견 사건을 진행하였던 사례였는데요. 이 노인분은 이제 치매가 걸린 이후에 그 재산 관리를 막내 아들에게 모두 맡겼습니다. 이 노인분에게는 총 8남매의 자녀들이 있었고 누나들은 이 막내 동생이 이 재산을 잘 관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간병인이 자신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누나들에게 알려왔고 누나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노인분의 재산은 이미 이 막내 아들이 모두 다 사용한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 역시 치매 노인의 사례인데요. 이 치매 노인분께서는 3년 정도 치매를 앓고 계시다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후 얼마 안 돼 자녀들은 상속재산 관리 업무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동안 이 노인분을 돌보았던 간병인께서 나타나셔서 유언장을 제시하면서 이 노인분이 생활하던 집이 자신에게 증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자녀들은 이 유언장을 작성해준 공증인을 찾아가 어떻게 작성하게 된 것인지 그 경위를 물었으나 공증인은 이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만 해도 노인분이 충분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는 최근의 사례인데요. 금융기관에서 DLF라는 펀드 상품을 노인분들에게 판매를 한 사례입니다. 이 DLF 펀드는 사실 그 투자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상품이었는데요. 판매사들이 이 노인분들에게 이 그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노인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던 사례였습니다. 네. 방금 살펴본 사례들과 같이 노년기에는 치매 등을 원인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의사결정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스스로 또는 제3자가 재산 관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 시기에 재산 관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고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들 중에 하나가 신탁이고 이 신탁이라는 것은 영미권에서는 노후를 대비하는 재산 관리 수단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신탁이 법률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신탁법에서 신탁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 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률 관계입니다. 저희 후견협회에서는 미리 준비하는 노후라는 사업을 통해서 신탁 사업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수익자인 고령자 본인의 판단 능력이 부족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의 대리인인 지원자를 미리 지정하고 그 지원자는 수익자인 이 노인을 위해서 수탁자에게 맡겨져 있는 수익금을 관리하거나 청구하는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탁이란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 과연 수탁자가 이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들을 많이 가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 신탁법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조항들을 통해 이 신탁의 안정성을 보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신탁 재산의 독립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신탁 재산을 실제로 소유 관리하는 주체는 수탁자가 되는데 만약에 수탁자가 파산을 하게 된다면 수탁자의 채권자들이 신탁 재산에서 그 채권을 집행할 위험이 있지 않냐라는 이제 그런 걱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탁 재산은 수탁자의 고유 재산과 독립된 별개의 재산이다라고 저희 신탁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자의 채권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신탁 재산에서 그 채권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강제 집행의 금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신탁 재산은 다른 채무를 이유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만약에 이 재산을 맡긴 노인분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서 그 채권자들이 이 신탁 재산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받아갈 수 있냐라는 부분과 관련된 것인데요. 설사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강제 집행 금지와 관련된 규정 때문에 위탁자의 채권자들은 수탁자로부터 그 재산을 집행을 받아갈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수탁자의 파산과 신탁재산에 관련된 규정인데요. 신탁자산 수탁자의 파산재산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의 채권자들은 그 신탁재산을 나누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수탁자는 수탁자로서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수탁자를 찾아서 그 신탁재산을 관리를 위탁하는 그런 방식으로 신탁재산의 관리는 이어지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신탁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으로 신탁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그렇다면 수탁자가 맡아서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신탁재산이 금전이냐 또는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그 신탁의 활용 모습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탁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수탁자는 그 부동산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발생된 수익금으로 위탁자의 주거 비용이라든지 일상생활비, 의료비나 요양비 그런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신탁 재산의 용도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지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처음에 이것들을 모두 지정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지원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 신탁의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